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이 주재한 야간 퍼레이드에 중국 리창 총리, 러시아 메드베데프 등 고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중러 최고위급 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연대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군사기술 과시가 아니라 외교적 제재 국면에서의 완충지 확보라는 현실적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번 그랬듯 이번 열병식 역시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기존 대응 체계의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한미동맹의 억제 전략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노골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다만 비행시험 데이터의 부족, 특히 재도립체 내열 구조 신뢰성과 재도립 시 정밀 유도가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의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위구심은 여전히 가장 큰 물음표로 남습니다. 오늘은 이 무기 공개가 한미동맹에 주는 의미와 우리가 시급히 보완해야 할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상징성은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무력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핵과 미사일 개발 완성이야말로 국가 생존의 핵심임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무대가 된 것입니다. 열병식의 핵심은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초대형 ICBM인 화성 20형은 북한이 미국의 심장부를 사정권에 두었다는 대미 억제력을 과시하는 상징입니다. 동시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일본의 주요 전략 목표를 회피 불가능한 속도와 기동성으로 타격하겠다는 대남 및 대일 공격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전쟁 억제 수단을 넘어 전쟁 수행과 핵 선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노선을 명확히 한 상징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무력 법제화 이후의 첫 대형 열병식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더욱 큽니다. 화성 20형 ICBM의 재원 및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무기는 바로 화성 20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이었습니다. 11축의 대형 텔에 실려 등장한 화성 20형은 기존의 화성 17형보다도 훨씬 크고 위압적인 외형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단계에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화성 20형은 기존 화성 17형보다도 더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사일 동체의 직경과 길이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차체가 커진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추진제를 탑재하여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와 더 무거운 탄두 혹은 다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미사일이 극대화된다는 건 사거리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추정치이지만 화성 20형의 최대 사거리는 15,000k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본토 전역, 특히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 특징으로는 고체 연료 추진 가능성입니다. 화성 20형이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처럼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가 필요 없어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시간이 불과 30분 정도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이동 및 은폐가 훨씬 용이하여 위치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킬체인,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적 진보입니다. 화성 20형의 공개는 북한이 미국의 본토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상호확증 파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등장했는데요. 화성 16B, 화성 11MA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성 16B,
화성 11MA의 재원 및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20형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다면 이번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 16B와 화성 11MA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영내의 한미 주요 시설을 겨냥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위협을 제기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속도와 기동성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화성 16B의 특징으로는 비교적 장거리용으로 ICBM급의 큰 차체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결합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권 재진입 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활공비행체는 기존 미사일처럼 포물선 궤적이 아니라 비행 중 수평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궤적 때문에 한미의 현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 미사일의 궤도를 포착하고 요격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화성 11MA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으로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한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이미 수차례 시험 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마하 5에서 6의 속도를 내고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회피 기동을 수행합니다. 이 기동은 한국의 핵심 방어 자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한국의 수도권과 주요 군사기지에 대한 정밀하고 신속한 핵 타격 위협을 현실화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의 공개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뿐만 아니라 핵 투발 수단의 첨단화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한국의 수도권 방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공개가 한미동맹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동시 공개는 한미동맹의 기존 대북 전략인 확장 억제와 킬체인의 핵심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확장 억제의 신뢰성 약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확장 억제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보복한다는 미국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화성 20형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은 핵 대 핵 균형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의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은 뉴욕이 보복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위해 핵 보복을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 ICBM을 통해 미국의 개입 의지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킬체인의 무력화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발사 전후 선제 타격을 통해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화성 20형이 고체 연료로 전환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습 발사 및 초고속 기동 능력을 갖추면서 킬체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발사 징후가 거의 없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되더라도 요격까지 남은 시간이 극도로 짧아 기존 탐지 체계로는 정확한 궤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미동맹의 핵심 대응 전략 두 가지 모두가 북한의 기술 진보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 체계 분석과 미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미동맹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기술적, 전략적 미비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현재 패트리어트 3, 천궁2, 그리고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을 주축으로 합니다. 기술적 미비점으로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은 음속의 두세 배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수평 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낮은 고도에서 기동할 경우 수평선 아래로 숨어 지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디지털 클리핑 현상이 발생하여 요격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큽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미사일 파편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져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요격 시스템의 완벽성과 함께 도시 방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미국은 사드, 해상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 기반 요격기를 통해 ICBM 위협에 대응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미비점으로 미국의 ICBM 요격 체계는 주로 중간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발사 징후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다탄도 분리를 통해 요격 미끼를 사용할 경우 이 중간 단계의 요격의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습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기반 감시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발사 초기 단계의 추적 능력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전략적 미비점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현실화하려면 한미 양국의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요격 명령 및 발사 결정에 필요한 통합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며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 열병식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보 우려와 핵 비확산 체제의 위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기 공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동북아 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로 요약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의 강화를 약속하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시사하는 등 동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동맹 간의 억제력 격차에 대한 위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결의에 반대하며 북한의 무기 개발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안보리 차원의 결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정치적 방패막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대립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제동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개는 한미동맹이 더 이상 과거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의 확보입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초고성능 요격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핵 보복을 보장하는 확장 억제 메커니즘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위기인 동시에 한미동맹이 낡은 틀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동맹으로 거듭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기술 혁신, 그리고 확고한 동맹 의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